카트만두가 다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들이 지금 그 집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격리하라고 지금 보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틀째 연속으로 카트만두가 62명이 떴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이런 일이. 네, 안녕하십니까. 자TV 최일수입니다. 네팔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급변하고 있는 코로나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프로벤스2에 병원의 침상을 500개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 본부에서 감염된 감염자가 지금 근처 기관으로 확산이 되는 것을 의심하는 기사가 떴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5일 수요일 코로나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 확진자 수 381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21,390명이 됐네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카트만두가 어제에 이어서 62명, 어제도 62명, 오늘도 62명이 떴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카트만두 디스트리크가 57명, 그리고 랄리푸르가 5명입니다. 이틀 연속 62명, 6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트만두가 확진자가 지금 꽉 찼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확진 뜨는 사람들을 중에서 무증상자라든가 경증상자 같은 경우는 집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병상이 부족합니다. 이상하게 전에도 제가 전해드렸다시피 카트만두 이 밸리 안에는 회복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회복률이 그거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확진자만 누적이 돼서 쌓이다 보니까는 병상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14개 병원 추가를 했는데 14개 병원으로 확대를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부족하다는 기사가 계속 나와 있고요. 네, 카트만두 그래서 지금 좀 이따 좀 전해드리겠지만 8월 5일날 저녁에 내무부에서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내무부에서 성명을 발표해서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못 다니는 걸로 하고, 그리고 홀수 짝수제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예, 홀수 짝수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카트만두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너무 공기도 안 좋고 그리고 정체도 심하기 때문에 번호판에 따른 홀수 짝수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사망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망자 2명 나왔습니다. 2명 나와서 사망자는 지금 6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지금 다 빌건지 쪽에서 나왔는데요. 46세 남성 빌건지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병원 직원이었어요. 병원 직원이었는데 내셔널 메디컬 컬리지 여기 직원이었었는데 8월 5일 새벽 5시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당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빌건지 쪽입니다. 빌건지가 지금 계속 어려워요. 18세 여성인데요. 8월 3일부터 계속 구토 증상이 일어서 그래서 빌건지 있는 병원으로 이동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치료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요. 빌건지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럭다운을 들어가 있는데 이미 살짝 늦은 거죠. 7월 22일 날 이 럭다운을 풀면서 지금 프로빈스2 그쪽에서 지금 굉장히 위중하게 막 나오고 카트만두도 지금 막 불어나요. 네, 완치자 130명 발생했네요. 130명 발생해서 15,156명이 됐습니다. 지금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지금 적기 때문에 회복률은 떨어졌어요. 72%를 넘었다가 지금 70.8%로 다시 떨어진 상태입니다. 집중치료 인원 249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6,174명 기록 중이고요. 검역소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인원 527명 빠졌습니다. 다시 10,0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925명이 지금 현재 검역소에서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CR 테스트 오늘도 6,000건을 이상 했네요. 6,35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41만 2,953건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PCR 테스트 건수가 6,000건, 7,000건 많은 보다 이제 높은 거는 다 카트만두 때문입니다.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카트만두가 지금 병원을
코로나 지정병원을 14개로 확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카트만두로 지금 들어오는 거 막지 않으니까 들어오는 그 포스트마다, 검문소마다 지금 검체 채취를 하고 있어요. 다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모바일 테스트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늘은 겁니다. 지난번에 10,000명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네, PCR 이 테스트를 좀 더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상황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네팔 현재 상황과 단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월 22일부터 록다운이 해제된 상태인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8월 5일날 저녁에 발표되면서 8월 6일부터는 새로운 프로토콜이 적용이 되니까 이것은 지금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록다운이 들어갈 때가 3월 24일이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뭔지 아세요? 3월 24일 네팔이 국가봉쇄를 시작할 때 확진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단 2명이었습니다. 2명. 2명이었을 때 록다운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록다운 해제돼 있죠. 몇 명이에요? 몇 명입니까? 21,390명입니다. 2명일 때는 록다운을 시키고 21,390명이 도달할 때는 록다운을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네팔 정부가 욕을 먹는 거예요. 록다운을 너무 일찍 들어갔고,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굶어 죽고 자살하는 사람 많으니까 록다운을 풀었더니 가장 안 좋은 그렇게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또 조금씩 묻고 있기도 하고 계속 전해드리지만은 지방 정부별로 록다운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그 8월 5일 날 저녁에 발표된, 내무부에서 발표된 새로운 프로토콜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제가 기사를 작성한 이후에 나온 거라 제가 따로 별도로 붙여놨습니다. 자, 내무부에서 발표를 했고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공중보건표준 지침과 내무부에서 발행한 보안표준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공중보건기준을 위반할 때는 처벌을 하겠다고 합니다. 공중보건표준 및 안전표준을 위반하는 개인, 그룹, 조직에 대해서는 처벌을 단행하겠다고 말했고요. 두 번째는 카트만두 밸리로 들어오는 긴급한 교통편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원래 있었던 거죠. 오후 7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승용차가 들어올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자 수송 차량이라든지 구급 차량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이 이겁니다. 지금 8월 6일부터 200명 이상 활성 사례가 있는 그 디스트릭트 있죠. 말하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카트만두가 200명이 아니라 400명이 넘어요. 200명이 있는 활성사가 있는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짝수 홀수제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월 6일부터 카트만두 밸리 전체는 짝수 홀수제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오후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입니다. 이동을 금합니다. 그래서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만약에 이동을 하거나 그러면 경찰한테 단속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단속만 되겠어요? 뭐 곤봉으로 맞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프로토콜대로 8월 6일부터는 시행이 되고요. 세 번째는 코비드-19 감염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디스트릭트가 나오면은 지방 정부별로 즉시 거기를 록다운을 시키고, 그리고 공격적인 코비드-19 테스트를 시행하라고 지방 정부에 알렸습니다. 네 번째는요, 그 정부 결정에 따라 입국 허가를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국경 검문소 이동을 금지합니다. 국경이 다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로 들어오는 거, 말하자면은 그 전세기 띄워서 네팔 정부에서 데려오는 거는 괜찮은데, 그거 말고 국제 국경 넘는 거는 이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결혼식이나 단체 파티, 그리고 세미나,
그리고 호텔이나 식당에서 어떤 컨퍼런스, 공공 모임 금지됐습니다. 금지돼서 뭐 가족들 간의 뭐 식사 이런 거는 되겠지만은 지금부터는 단체들이 모이는 거 못 합니다. 네, 요렇게 지금 8월 5일 저녁에 새로 프로토콜이 추가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카트만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보여지는 게 지금 그 짝수홀수제 시행하는 거, 그거는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9시부터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를 실시하는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좀 두고 볼 일이에요. 만약에 이거 효과 없으면은 계속 지금 늘어나면은 카트만두도 록다운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지금 계속 전문가들 그리고 보건부에서는 계속 얘기해요. 어제도 그러니까 8월 5일에도 보건부에서 강요회의에다가 서신을 보냈습니다. 다시 록다운 하자고. 좀 이따 그거는 단신으로 전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대한항공은 9월 29일까지 정기 노선 없습니다. 9월 29일까지 없고요. 이거는 또 추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8월이 됐는데도 지금 잦아들지 않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그렇게 확장되면은 대한항공은 안 올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 그 8월 17일 날 국제선, 국내선, 장거리 버스 재개는 아직 변함없습니다. 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장거리 버스 하면은 답 없어요. 이것도 좀 그 불확실성이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단신입니다. 지금 현재 네팔은 그 화물 비행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DHL이라는 국제 화물 회사 있죠. 거기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으로 DHL을 보낼 일이 있어갖고 직접 보내봤거든요. 보내봤더니 원래는 DHL이 카트만두에서 한국으로 보내면 4일 정도 걸려요. 4일 정도. 비행기가 거의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전에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매일 못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의 한 15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물이 가니까 다행이죠. 뭐 여기서 아직도 비즈니스 하는 분도 계시고 급하게 뭘 보내야 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거꾸로 한국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지금 현재는 DHL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상황 그렇게 좀 알려드립니다. 근데 DHL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내봤더니 1kg에 40불 정도 해요. 굉장히 비싸죠. 하여튼 뭐 급하면은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현재 그 네팔은 DHL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단신입니다. 수요일 오후 8월 5일 오후 4시 30분경에 카트만두 계곡에 지진이 왔습니다. 지진 분석센터에 따르면요. 진도 3.5였고요. 랄리프루 지역에 있는 번걸라 무키 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저도 그 오후에 식당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쿵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오면요. 이렇게 3.5면 되게 작거든요. 3.5는 그냥 한번 쿵 이렇게 밑에서 툭 때려줘요. 5가 넘으면은 한 3, 4초 흔들리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흔들리죠. 저 같은 경우는 2015년 대지진을 여기서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7.2짜리도 겪고 막 다 겪었습니다. 한 50초 정도 건물 안에서 벽 잡고 흔들려도 봤고요. 네, 지진은 정말 무섭더라고요. 처음으로 겪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건부 소식입니다. 보건부는 카트만두 밸리에서 잔금을 다시 재개하기 위한 록다운을 재개하기 위한 제안을 내각에 보냈습니다. 이 제안서의 내용은 호텔과 식당 그리고 교통 서비스를 폐쇄하고 대중 운동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게 먼저 내각에 보내지고요. 그리고 저녁 때 내무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 변화된 프로토콜이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건부가 제안한 것은 호텔, 식당, 교통 서비스 폐쇄인데 이 중에서 된 건 없죠. 그냥 약간의 반만 된 거죠. 호텔, 식당 큰 모임 하지 말아라. 반만 된 거고 교통 서비스도 대중교통 폐쇄 안 했잖아요. 폐쇄 안 했고 그냥 짝수홀수제만 한 거고 그리고 대신에 저녁에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다니지 말라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내무부입니다. 내무부는 8월 5일부터 정부 청사들이 모여있는 싱하더르바르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반인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현재 정부 청사 싱하더르바르는 허가된 공무원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싱하더르바르는요,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과천 그 정부 청사예요. 과천 정부 청사에 그 부처별로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팔은 싱하더르바르에 그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 정부 청사들이 다 부서별로 엄청 많이 모여 있고요. 여기가 싱하더르바르는 왕궁으로 썼던, 그런 최근에까지는 왕궁으로 썼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 싱하더르바르 안에는 그 한 블럭이 다 그 말하자면 정부 청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앞서 말씀드린 정부 기관하고 그리고 텔레비전 방송사, 아주 중요한 기관은 다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네팔에 요이 땅하고 시작되면 다 근로 대피해요. 고위급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근로, 지진 때도 그 안으로 다 대피해서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튼튼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정부 청사에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요. 일반인이 못 들어가면 민원 처리 못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다음 단신입니다. 1프라빈스 지방 거의 모든 지역은 VTM 부족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이 VTM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로나 테스트를 하면은 검체 채취를 하잖아요. 그거를 갖고 그거를 보관해서, 말하자면 이 검체 채취한 게 오염되면 안 되니까, 노출돼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관해서 검사소, 연구실로 가져가는 그 장비입니다. 그 키트가 부족해서도 안 되고요. 이게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 진단도 못해서 안 돼요. 이게 세 개가 같이 해야지 진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VTM이 없다고 합니다. 일남 지역과 자파 디스트릭트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VTM 부족으로 인해 일남에서는 면봉 수집이 중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파 지역 보건국 관리 지번 점나가인시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면봉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이때에 VTM과 PP, 기타 지원 장비의 부족으로 지금 테스트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120일이 넘었는데 아직도 네팔은 빈 곳이 많아요. 침상이 부족하고, 키트가 부족하지 않으면 이제는 VTM이 부족하고, 전에는 검사를 못 해갖고 냉장고가 꽉 차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네, 다음 단신입니다. 약간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서 퇴색한 단신인데요. 코로나 사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14개 지역에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6개 지역에서는 완전한 럭다운이 다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섭다리, 살라히, 생자, 퍼르샤, 바라, 방케 지역은 전면 통제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누샤, 누아곳, 미란나걸, 자레쇼, 마오따리, 다루출라는 부분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것이 또 추가가 됐죠. 활성 사례 200명이 넘는 데는 더 다시 말하자면 짝수 홀수 시행하고, 그리고 야간 통행 금지 다시 시행하고, 그게 더 추가되는 겁니다. 네, 변화가 많았죠, 하루 사이에. 네, 코로나 소식 갖고 네팔 단신 요렇게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프로벤스2 병원 500개 침상 추가 계획입니다. 프로벤스2에는 코비드 환자 수가 급증했기 때문에 현재 충분한 침대가 없다고 합니다. 지방정부에서는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주내 병원에 500개 침대를 추가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침상이 부족하자 자가격리를 위해 집으로 보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지가 않습니다.
사회개발부에 따르면 프로빈스2에는 2499개의 침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요일에만 보면 680개가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나푸르 프로빈스 병원과 빌건지의 나라야니 병원, 그리고 가젠드라 나라야니 싱 병원은 격리센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감염병을 처리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수용 격리해야 하는데 환자들을 이제는 격리를 위해 집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빌건지에서는 7월 30일에 252개의 면봉 샘플을 수집했습니다. 그 중에서 75개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75개 중에서 12명은 지금 현재 자가격리를 집에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퍼르시아에서는 24명의 코비드-19 감염자가 시탈타 학교, 그리고 15명은 트리시도 학교, 그리고 12명은 교도소 격리시설 병동에 있다고 합니다. 사회개발부 데이터에 따르면 지금까지 5,045개의 면봉 샘플이 프로빈스2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테스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19명이 사망했고 3,211명이 퇴원했습니다. 네, 5,045개는요, 그 양성 테스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까지 PCR 테스트를 위해 62,288개의 면봉 샘플이 수집되었다고 합니다. 럭다운이 해제된 후에 지방 여러 곳에서 감염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네, 같은 얘기네요. 앞서 나왔던 병상 부족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프로빈스 2 같은 경우는 그 병상이 부족해서 지금 500개 늘리고 늦은 거죠. 벌써 4달이 넘게 뭐 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후 약방문이고 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고, 물론 처음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힘들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네팔은 너무나도 그렇게 움직이는데 힘들어요. 한 군데 딱 뭔 일이 터지면은 모두가 거기에 집중을 해갖고 그걸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네팔이. 네, 두 번째 소식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본부 감염 근처 기관으로 확산 의심.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투만두 넉살에 위치한 반부패 수사기관 본부에서 15명의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감염된 사람 대부분은 경찰 본부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찰 요원들입니다. 보건부는 이를 역학조사하기 위해 182명의 직원들의 면봉 샘플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반부패 수사기관 본부에는 약 4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약 100명은 경찰들입니다. 일단 반부패 수사기관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들에서는 감염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염이 보고된 후 본부 내부에서 일하는 경찰 요원들 건물은 봉쇄되었고요. 그러나 아직 양성 반응을 보인 경찰들의 추적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가 거의 4개월이 지난 후 7월 22일부터 럭다운을 해제한 다음 특히 카트만두 밸리에서는 코비드-19 건수가 급증했습니다. 건강과 안전 프로토콜을 엄격히 준수한 상태에서 럭다운이 해제되어야 하였지만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 이러한 규칙을 대부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연방정부 주요 행정중심지인 싱하더르바르에서 일하는 공무원조차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안 요원들 사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은 최전선 요원들이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네팔 경찰 요원들은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호장비와 안전조치는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수의 무장경찰은 국경 보안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로부터 감염에 취약합니다. 이들 또한 보호장비와 안전조치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격리센터 및 검역시설 관리 운영에 네팔 군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경찰과 군인들은 함께 병영 생활을 하는데 그들 중 마냥 한 명이라도 바이러스에 감염된다고 하면 동료 직원들을 모두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262명의 경찰 요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73명은 카트만두 넉살에 있는 경찰 본부에 있는 경찰관이었습니다. 또한 무정경찰은 131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일람 지역은 96명, 자파 지역은 33명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팔 국군도 총 103건의 감염 사례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네팔 육군 요원들은 검역소 관리와 코비드-19 사망자 관리에도 관여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 네. 경찰뿐만이 아니라 경찰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교통경찰들 숙소 313명이었나요? 거기가 묶어 있는데 감염이 떠가지고 다 폐쇄시켰다는 거.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경찰 본부도 지금 그렇게 됐죠. 거기에서 한 7, 800m 떨어져 있어요. 제가 그쪽에 전에 살았기 때문에 그쪽을 잘 아는데 7, 800 떨어져 있는 지역에 그 반부패 수사본부가 있는데 번역이 좀 애매한데 이게 반부패 수사본부가 우리나라로 치면요 고위급 그러니까 고위층의 부패 혐의를 조사하는 그런 수사처예요. 뭐라 그러죠? 공수처하고 비슷하겠네요. 공수처 아니면은 고위공직자 수사처예요. 거기가 450명의 그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감염이 뜬 겁니다. 확진이 뜬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 신문에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8월 5일 날도 지금 62명이 떴잖아요. 62명이 떴는데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 중에서 12명이 연락 두절됐습니다. 카트만두 얘기예요. 어저께도 제가 전해드린 바 있죠. 코비드-19 테스트를 하는데 이름도 제대로 안 쓰죠. 연락처도 제대로 안 남기죠. 주소도 제대로 안 남기죠. 이런 사람들 많다 그랬죠. 카트만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8월 5일 날 62명 양성 반응이 떠갖고 격리시키러 가려면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12명인가가 지금 연락 두절이에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 보건부 같은 경우는 8월 6일 날 보건부 매일매일 오후 4시 15분쯤 브리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나와서 말씀하는 보건부 관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염자라고 생각을 해라. 감염자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내가 생활을 해라. 그러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을 잠재적 위험군으로 보고 내가 스스로 마스크를 하고 내가 손을 씻고 내가 스스로 다 해라. 그렇게 서로 격리를 하면은 사회적 격리를 서로 지키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감염자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부터 일정 정도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지금 네팔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좀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8월 6일부터는 다시 짝수홀수제 시작이 됐고요. 8월 6일 날은 8월 6일 잉글리시도 짝수죠. 6일이죠. 네팔 달력으로도 지금 네팔 달력으로는 22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남아있는 짝수홀수는 잉글리시 그러니까 영어 달력하고 똑같습니다. 영어 달력하고 네팔 달력하고 똑같기 때문에 영어 달력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카트만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짝수 승용차나 짝수 오토바이만 운행 가능하고요. 내일은 홀수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제로 계속 실행될 예정이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9시부터는 그 통행 금지가 카트만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마 8시 좀 넘으면은 뭐 거리에 사람들이 없겠죠. 빨리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그 전에, 통행 금지 되기 전에. 아무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TV는 이렇게 계속 그 네팔 소식과 코비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팔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구독 옆에 종 모양의 전체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요,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